저는 최사원. 저는 정서원입니다. 정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관계부양 세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이즈박스 정서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관계 모형 세우기는 5가지 유형의 관계 모형과 원형 받침, 울타리, 돌, 카드, 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계 상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입니다.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연결된 가족은 매 순간 대화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소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모형을 세우는 활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감싸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관계부양 세우기의 구성품은 그동안 보았던 도구들과는 다르네요.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구성품이 이 가방에 담겨서 배송이 됩니다. 먼저 관계 모형이 18개가 있고 5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카드가 6장이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회의형의 특징은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합니다. 또한 타인과 상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난형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며 야단치고 본인만을 중요시합니다. 초이성형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상황을 중요시합니다. 산만형은 대화에 포인트가 없고 힘든 이야기도 가볍게 합니다. 인정욕구가 강하며 본인, 타인, 상황을 모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치형은 상황, 사고, 감정, 바람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다음으로는 깔개가 한 장 있습니다. 깔개를 깐 후 모형을 위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받침 12개가 있습니다. 해당 원형 받침의 크기 및 높이를 이용하여 구성원 간의 거리 및 위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8개가 있습니다. 울타리의 높고 낮음을 통해 경계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5개 있습니다. 해당 돌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방법이 적혀있는 사용 설명서가 한 부 있습니다. 정말 많고 다양한 구성품이 있네요. 이 도구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럼 상담 예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형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볼게요. 여기를 보면 사람 모양의 나무 모형이 있는데 엄마, 아빠 등 가족을 나타내는 모형을 세워볼까요? 이번에는 원형 받침과 울타리를 사용해서 거리, 위계, 경계선을 세워볼까요? 아빠와 희정씨가 가까워 보이네요. 어떨 때 둘이 겹치도록 함께 있을까요? 제가 학생 때 아빠가 학교에 태워다 주셨었는데 그때 함께 대화할 때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있을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힘든 점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가끔 정말 혼이 났다거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힘든 것 같아요. 모형을 세워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이 제 공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답답해요.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나요? 주로 엄마가 아빠와 어떤 얘기를 시작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세요. 그럼 부모님이 싸울 때 희정씨의 대처 방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부모님이 빨리 기분을 푸시라고 대부분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희정 씨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의 사건은 무엇인가요? 4살 때 백화점에서 길을 잃어서 미아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낯선 곳에 가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야 한다 등 주로 들었던 말 가운데 기억에 나는 말이 무엇인가요? 저는 예의 없게 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어린 시절 가족 내에서 자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희정 씨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나요? 저는 엄마와 아빠를 위로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한 역할 수행으로 인해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저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수용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유년기에는 부모님, 아동기에는 친구들, 청소년기에는 담임 선생님이요. 부모님과 즐겁게 여행을 다녀온 게 긍정적인 사건이고, 유치원에서 한 친구와 싸워서 혼이 났던 게 부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아동기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싸워서 그 싸움을 말리는 것이 부정적인 사건이고, 그 외에는 놀이터에서 놀고 맛있는 걸 사 먹었던 때가 전부 긍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청소년기에는 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수업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긍정적인 사건이고, 부정적인 사건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희정 씨가 표현이 가능했던 감정과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즐거움, 웃음과 같은 감정은 잘 표현했던 것 같고,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은 잘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강한 부정적인 정서, 통제하기 어려운 정서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나요? 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울기도 했고 그냥 잠을 자버렸어요. 제가 말하는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1번,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정말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정말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은 인정이었다. 2번,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엇이었다. 그때 나의 대처 방식은 무엇이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는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다. 그때 나의 대처 방식은 앞으로 좋은 성적을 받거나 상을 타도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어떤 고통이 자신에게 있다면 그 고통을 돌이라고 생각하고 놓아볼게요. 이 돌을 어디에 놓고 싶나요? 여기에 놓을게요.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돌은 제가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예요. 이 돌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무시라고 붙일래요. 그럼 이 무시는 언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나요? 제가 기대하면 가까이 다가와요. 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할 때 모형을 세우고 돌, 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가족 구성원, 친구의 유형을 말해보고 거리감이나 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질문의 순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신규 도구를 알려줘!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